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완벽한 시장 주도주가 나왔습니다. 바로 두산중공업.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원님들도 꽤나 이 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봤었고, 오랜 기간 모니터링을 했었고, 좋은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수익 관점으로 지켜봤었는데, 오늘 활용 정점 시세 분출을 해주면서 간만에 오랜만에 주머니가 좀 따뜻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기대감이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은 이렇게 좋은 구간에서 매집을 해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시세가 나온다. 그만큼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요. 두산중공업은 그런 관점으로 최고의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자, 오늘 장중에 이 두중이를 매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주머니가 좀 따뜻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이 1조가 넘게 터졌죠. 당분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오늘도 수익을 냈지만 앞으로도 수익을 더 내자. 그런 관점으로 두산중공업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주말 내에 또 좋은 재료들이 좀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오늘 장 초반은 그래도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좀 많지가 않았나. 저도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좀 매매를 했었는데, 자, 오늘 일진파워 주말 내 원전 관련 재료가 꽤나 많이 눈에 띄었죠. 충분히 시세 분출이 가능한 종목이었고 시가부터 잡아갔던 종목이었고요. CIS 관심도가 높은 종목인데 오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어가지고 물량 평단도 낮출 겸 물량을 좀 실어가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날 강했던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 MP 역시도 오늘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었죠. 그런 관점으로 MP도 시가부터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사실 금요일날 메타버스 테마가 꽤나 강했습니다. 장 초반은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이 이끌었는데 장 후반은 MP, 마무리는 대장주 MP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신고가에 충분한 거래대금,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인 거래대금이죠. 이후에도 얼마든지 추가 슈팅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시가 베팅이 가능했던 종목이었고요. 저도 이제 그 점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오늘 시가부터 물량을 좀 잡아갔는데 기다림이 길어가지고 조금 전전긍긍했는데 마무리, 종가 고가로 마무리 해주면서 충분한 수익이 났던 종목이 또 MP였습니다. 충분히 시가부터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종목이고요. 자, 이외에도 일진파워. 자, 원전 관련 테마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어쩌면 최근 원전 관련 테마 중에 메인이 아닐까. 물론 기존에 강했던 서전기전, 한전산업도 좋은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이지만 최근은 에너토크와 일진파워가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띕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어느덧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그 신고가 위에서 비비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좋은 재료 한 번만 부각이 되면 거래대금도 줄었겠다. 충분히 시세 분출이 가능했던 종목이었죠.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단타 계좌에서 스윙으로 잡아갔고 아침부터 시가를 잡았더니 슈팅이 나와서 좀 편하게 수익을 챙겨줬던 종목이었고요. 물론 장 후반에 한신기계로 대장주가 좀 역전이 되었지만 장 초반만큼은 이 일진파워가 대장주, 원전 관련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좋은 구간에서 또 눌림이 나왔고 오늘 단타 계좌에서 또 효자 역할을 했던 종목이 일진파워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스윙도 스윙 계좌도 스윙 계좌고 이 단타 계좌도 좀 원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매매가 마무리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웠던 부분은 결국에는 두산중공업 이미 스윙 계좌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매매를 안 했던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단타 계좌에서도 이 두산중공업을 갖고 매매를 했으면 훨씬 더 수익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아쉬움 정도가 좀 남는 하루였네요. 자, 당분간 이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테마 중에서도 가장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죠. 차트를 아주 길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상승 차트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 터진 거래대금 치고는 굉장히 크죠. 물론 두산중공업이 시총이 10조가 넘는 굉장히 큰
종목인 건 맞지만 그래도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더욱이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재료, 차트, 거래대금 이 세 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메인은 누가 뭐라 해도 재료겠죠. 이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한 원전 관련 재료는 앞으로도 나올 재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야당의 정책 관련주로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테마가 또 원전 테마이고요. 특히 글로벌적으로 가장 에너지 효율 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게 원전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 사업에 열중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관점이고요.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다시 원전 관련으로 회귀하고 있는 게 현재 글로벌적인 분위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전 메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그 중에서도 메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에 언급을 해드렸던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도 다 소형 모듈 원전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차트도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야 될 앞으로 오픈될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가 또 무궁무진한 게 원전. 거기에 거래대금까지 받쳐준다면 당분간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적어도 주식 투자를 차트, 재료, 거래대금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분간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원전 관련 종목들은 꽤나 오랜 기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남아있는 올해 한 해 동안 과연 이 종목이 물론 앞에 있는 고점을 무조건 뚫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두산중공업을 몇 개월 전에 언급을 해드릴 때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이 종목을 매매도 했고 이런 부분에 눌림 매매를 할 때도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차트를 좀 길게 봐라. 누가 봐도 엄청난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게. 그런 하락 구간을 드디어 벗어나고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차트 모습이죠. 이런 구간에서 얼마든지 이런 차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토를 달지도 않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차트입니다. 충분히 기대값이 높은 구간에 진입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좋은 재료들, 특히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는 재료라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상상 이상의 차트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어쩌면 두산중공업이 아닐까. 보수적으로 올해고요. 저는 내년도 이 원전 관련 테마가 잊을만 하면 시장의 주도 테마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리스크 면에서 가장 안정감이 있고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은 당분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사실 오늘은 좀 매매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쉬웠었죠. 아침부터 그냥 프로그램 매수세가 대놓고 들어오다 보니까 나 오늘 날 잡고 시세 분출을 할 거다. 이렇게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아침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평상시와 다르게 양이 많다면 항상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고 수급주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날 시세 분출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던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이 아닐까. 더욱이 오늘 1조가 넘는 상시적인 금액이 터진 만큼 이 부분에서 어떤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 가는지 또 이에 일진파워, 에너토크 또 원래 강했던 한전산업, 서정기전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해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잘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 관련 재료는 쉼 없이 잊을만 하면 뉴스나 기사로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종목들을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미리미리 차트나 재료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잘 잡아 두신다면 굉장히 계좌 측면에서 효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일진파워 같은 약간 세력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은 좋은 재료가 부각이 되면 주말 내 아니면 어젯밤에 다음날 시세 분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단타 매매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타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들을 장 초반 또 시가 베팅 위주로 매매 전략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장 초반에 그날의 거래 대금이 대부분 쏠리죠. 거의 거래 대금의 반절 이상이 오전장에 다 터지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보통 거래 대금이 터지는 구간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크게 시세 분출하는 경우가 많죠. 일진파워도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슈팅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었고, 이런 구간에서 돈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심 있던 종목들, 재료가 부각되는 종목들은 오전장에 시세 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다수이다. 이런 점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단타 전략을 좀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지수 관점으로 설명을 살짝 드리면, 자, 아직은 우리가 이 완벽한 추세 저항선을 뚫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뚫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항에 부딪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말 재료나 차트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종목 선택을 잘 하신다면, 최근 시장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시장이 아닐까. 물론 지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썩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종목 선택을 잘 하신다면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은 당분간 가심 종목 상단에 올려놓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차트 모습이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당분간 원전 관련 테마 중에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정도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 지켜보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기대값이 높은 종목들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